다음 순서 계속 확인해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요. 중독과 바람 사이. 전주만 들어도 감이 오시죠? 예, 마카레나. 우리가 사랑한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여기는 전 세계 남녀노소 춤바람 나게 한 마카레나입니다. 2012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있다면 90년대에는 바로 이 노래 마카레나가 있었죠. 두 명의 스페인 아저씨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는 전혀 알 수 없지만 중독성 강한 노래와 독특한 안무는 전 세계인들을 매료시켰는데요. 얼마 전 그 단순한 춤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기도 했는데요. 코어를 사용하는 전신 운동이기 때문에 음악에 맞춰서 춤을 신나게 추시다 보면 내장 지방뿐만 아니라 전신의 지방을 탈탈. 모두들 그 시절 추억을 곱씹으며 예 마카레나. 노래하신 거예요, 지금? 네, 추임새. 네. 이 노래는 사실 모를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정말 이거는 온 국민이 다 따라 추던 그 시절 그 춤이기 때문에. 근데 전 지금도 마카레나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사실 많이 모를 것 같아요. 그건 뭐 마카레나 뜻은. 모르는 게 낫죠. 그냥 마카레나구나. 전 세계 사람이 그죠, 전 똑같은 세계. 춤을 춘 거예요. 네. 빌보드 싱글 차트 1위를 연속으로 14주를 1위를 했다니까요. 오, 3, 4개월 동안. 1위를. 우리가 살아간 8090 추억의 잇 아이템 5위는요. 추억의 라디오 스타, 그 시절 DJ 오빠들. 아, 그대도 함께해요. 오늘 이 밤. 아궁이가 빛나는 밤에. 안녕하세요. 아궁이지기 부엌대기 한석준입니다. 한석준 씨 DJ는 못하겠다. 그러게요. 그 옛날에 준 스타일로. 아주 마저 할게요. 소리를 따라야 되는 자, 거라고. 오늘은 특별한 게스트가 저희와 함께 이 시간을 해주시겠습니다. 정원관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가 8090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 사실 정원관 씨예요. 그래요. 핵심이죠, 핵심. 네. 네. 원래 그 라디오 DJ가 게스트를 소개를 하고 보통 우리가 출연을 할 때 네. 요즘에는 뭐 보이는 라디오라고 막 그쵸. 네. 그렇죠 그런 거 있죠. 네. 네. 옛날에는 정말 막 반바지에 막 머리도 들감고 오고 막 그랬는데 야 요즘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못하죠. 네,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네. 또 캡처해서 네. 돌아다녀요. 근데 반갑습니다 정원관입니다. 이거 바깥에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봉차 복장. 고등사에서 백구도와 함께. 자, 한번 해라. 역시 컨셉 잘 맞춰서 오셨네요. 네. 아, 옛날에 8090 때는 라디오 출연하시면 인사 어떻게 하셨어요? 셋이 같이 했죠. 뭐 그때는. 안녕하세요. 소방차입니다. 요거만 딱. 소방대 손은 김태영, 네. 방은 정원관, 차는 뭐 이상원, 네. 아니면 도건우. 네, 이렇게 인사하고. 그때 이제 라디오에서 제일 이제 먼저 이런 얘기 물어보잖아요. 아, 요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뭐 맨날 똑같은 얘기예요. 그 팬들이 너무 사랑해 주셔가지고요. 네네. 뭐 정신없이 활동하고 있고요. 뭐 늘 입에 그냥 똑같은 규격 안에 있는 얘기들만.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저 아궁이가 빛나는 밤에 네. 첫 번째 사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이 많이 오는 프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네. 상암동에서 이지혜 씨가 보내셨네요.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 것 같아요. 같이 교회 다니는 오빠인데 그 오빠만 생각하면 괜스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이런 게 사랑일까요? 그 라디오 안 듣고 싶네요. 네, 그래요.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네. 나르샤도 뭐 저기 네. 다른 라디오 스타일로 하나만 해봐 아, 주세요. 제가 뭐 한번 예, 예. 사연이 도착했네요, 때마침. 아, 그래요? 네. 나르샤의 볼륨을 높여요. 사연이 하나 도착했는데요. 김갑수님의 사연입니다. 누나, 저는 머리를 기르고 싶은데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친구들도 반대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는 미용실 있으면 소개시켜주세요. 하고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볼륨 그거 아마 네. 하는 것 같은데 네. 좀 다르다. 좀 다르다. 근데 분위기는 좀 비슷해. 아, 제가 그리고 볼륨을 높여를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랬어? 네, 예사롭지 않죠? 얼굴만 까맣게 하면 네네, 이번 예사롭지 깜장콩. 않죠. 네. 저희가 이게 잠깐 네. 그 DJ가 되어봤어요. 그때 그 시절. 뭔가 어색하고 좋은 느낌 나는데 어때요? 그때를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의 시작과 끝을 라디오와 함께 했었다는 추억이 떠올라요. 우선 그때는 음악하면 가요가 아니었어요. 팝송이었고 팝송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즐겁게 듣기도 했고 또 그걸 아는 거에 자부심 같은 것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찾아 듣는 이 코스가 있는 거예요. 방송국 다 달라.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오전은 뭐 수업도 하고 뭐 등등 안 되는 거고 오후 2시부터 그걸 듣느라고 정말 필사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별수를 다 쓰는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네. 김기덕입니다. 네.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김기덕 씨, 그다음에 김광한의 팝스 다이어리 그 전부터 오던 박원웅과 함께 이것이 이제 저녁 시절 시간대 맥을 이어가는 거고 이문세 씨가 많이 날렸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에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맞아요. 별밤 그잖아요. 누가 할 이문세 때 별밤? 선배님. 이문세 할 때요? 이문세 선배님. 그렇죠. 별밤하면 이문세. 네, 저 학교 가면 항상 친구들하고 별밤 뭐 얘기하고 별밤 들었어? 이게 예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예. 그리고 그때는 이제 좀 테이프 이런 것도 조금 학생 땐 귀하니까 항상 녹음해서 네. 좋아하는 노래 있으면 듣고 맞아. 이런 그렇죠. 거 많이 했었죠. 라디오가 좋았던 게 왜 인기가 있었냐면 라디오는 1대1 매체예요. 왜냐? TV는 여러 사람이 가족이 함께 보는 매체인데 라디오는 혼자 듣는단 말이에요. 그 은밀함 때문에 학교나 직장에서도 몰래 라디오 틀어놓고 일하면서 공부하면서도 라디오를 듣던 시대가 80년대 초중반까지 흐름이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이때 PD나 아나운서가 아닌 일반 탤런트들, 연기자들이 DJ에 도전을 해요. 영화 배우들도 출연을 해요. 안성기 씨나 김희애 씨나 뭐 심은혜 씨 나와서 라디오 게스트로 나와서 노래도 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그런 정겨움과 아름다움이 있던 시대가 80년대 라디오 시대였어요.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흐름이 좀 바뀌죠. 왜냐하면 자동차 보급률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차가 주로 차에서 듣지. 그 차에서 듣는 게 주로 라디오였어요. 그러면서 교통방송이 탄생하고 하면서 완전히 흐름이 이제 바뀌는 시대가 또 9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우리의 정말 인생의 아주 큰 부분을 라디오가 차지했던 건데요. 때로는 우리의 친구가 되고 때로는 연인이 되었던 그때 그 시절의 DJ 오빠들 많이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직접 만나보고 왔습니다. 갔다 올까요? 자, 이 세 분 중에 김현철, 유영석, 윤종신 윤종신. 지금도 DJ 하고 계신 분이에요. 후보가 좀 좁혀지죠? 좁혀지는 아, 누군지 알아요. 알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1994년 4월 4일 김현철의 데스크쇼 DJ 김현철입니다. 그걸 제 입으로 어떻게 말을 해요? 제 입으로 뭐 제가 느끼기에는 저희 프로가 가장 탑이 아니었나. 그때는 이제 방송사에서 자체적으로 청취율 조사를 할 때인데 10%가 넘게 나온 적도 있어요. 그 정도만 해두겠습니다. 라디오 10%면 대단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라디오가. 그 당시에는 물론 가요도 인기 있었지만 팝송이 아주 인기가 많을 때예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재즈를 방송하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처음 듣는 음악 형태니까 많으신 분들이 거기 호기심을 갖고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셨던 것 같아요. 예전을 얘기하자 그러면 특히 이제 저희 나이대가 되면 그리움이 더 앞설 거예요. 예전에는 불편하죠. 뭐 이렇게 뭐 하려고 그러면 불편했어요. 하지만 그 불편함 자체가 그립습니다. 그리워요. 라디오라는 게 그 TV와는 조금 달라서 그 임팩트는 없을지 모르지만 그 매일매일 그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매일매일 사람들을 젖어들게 하는 그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라디오를 상당히 좋아하고 앞으로 뭐 계속 좋아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추억의 DJ 아니 현직 DJ 김현철이었고요. 오늘 못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직 DJ. 김현철 씨. 오랜만이시네요. 옛날에 대단했죠. 예. 지금도 대단하지만 네. 김현철 씨 또
아까 만난 유영석, 뭐 그다음에 윤종신 씨 발라더들이 그러니까 뭔가 밤이라는 시간대와 굉장히 어울리는 그런가요? 목소리와 감성이었던 걸로 기억이 네. 나는데 저는 김현철 씨 라디오 잘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나한테만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해주는 네.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약간 느끼해야 되는 것 같아. 문성기 약간 느끼하시거든요. 근데 김현철 씨도 약간 느끼해요. 친한 네, 후배지만 맞아요. 좀 있어요, 느끼한 듯한 게 네. 귀에 쏙쏙 들어오는 자기한테 얘기하듯이. 맞아요. 나한테만 하는 거. 느끼하다는 거를 얘기하시니까 저기 네. 요새 DJ 중에는 성시경 씨가 또 생각이 나네요. 느끼하잖아. 맞아요. 정말 자연은 진짜. DJ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면 신해철을 빼놓을 수 없구나. 그럼요. 고스트 스테이션. 네. 센 얘기하는 사람. 예. 여기는 좀 얘기했어요. 그건 아주 독특한 DJ. 아, 근데 그 김현철 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는 사실 제가 유일하게 편지를 써본 그 사연을 써서 보낸 게 김현철 씨 라디오였거든요. 뭐라고 썼어요? 뭐라고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뭐 이렇게 약간 그런 썼어요? 얘기였을 아, 진짜로? 텐데요. 꿈많은 소녀랍니다. 정성스럽게 정말 용기를 내서 써서 보냈는데 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속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여의도구 여의도동이라고 썼었어요. 그 정도는 알아서들 보내는데. 근데 괜히 그것 때문에 안 됐나 보다 미안 삼았던 기억이 나요. 글씨를 못 써서 그래요. 글씨 잘 써야 돼요. 근데 또 연예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그때는 TV에 나오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몇 회 나오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라디오가 거의 모든 방송의 70% 정도를 차지하던 시절이에요. 저 시절이 그러면 팬클럽들을 다 모아놓고 엽서 잘 쓰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럴 수밖에 배우고 없는 게 싶네요. 그래야 이 횟수가 늘어나니까 우리 노래도 많이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PD 선생님한테 부탁하고 매니저를 부탁하는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엽서에 채택이 돼서 그게 컨택이 되면 노래를 꼭 틀어주거든. 저는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와, 하면서 맞네. 사연을 쭉 달아줘야 사연 듣고 나서 아, 그러면 소방차의 어젯밤 이야기 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엽서가 예뻐야 되고 어떤 수의 기승전결을 좀 해줘야 된다는 것들을 팬클럽을 통해서 매니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럼요. 연예인 입장에서 볼 때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요 프로에 그때는 순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1등 하는 게. 지금도 중요하지만 그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쟁이 심했는데 그 점수 매기는 그 안에 퍼센티지에 라디오 횟수가 출연 횟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서로 가수들이 목숨을 걸고 라디오를 출연해서 횟수를 올려놓고 TV로 넘어왔다고요. 네. 잠깐 라디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들 지금 할 말이 많아가지고 빵빵 터져나오고 있는데 그 특히 엽서 얘기 아까 뭐 네. 동네 좋아하는 오빠들에게 뭐 몰래 보내고 네. 남자들도 좋아하는 여자들한테 그렇죠. 이거 말하기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이제 라디오에 보냈는데 그때 마음이 이중적이에요. 이게 당첨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또 아니야 그냥 당첨 안 돼가지고 안 나와서 그냥 내 마음이 묻혀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뭐 그렇게 보내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이름을 정확하게 안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K모 오빠, 뭐 L모 오빠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그게 난가? 사람들이 살짝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기도 했었어요. 다 난 것 같은데. 시내에는 짝사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엄청 많아요. 이 짝사랑. 오빠를 좋아하는데 이런 네. 거고 그 라디오가 이 오작교 역할도 좀 해줬던 것 같아요. 뭐 그럼요. 예를 들면 네. 이재 씨가 뭐 펜팔을 원한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주소 이렇게 불러주면서 펜팔을 원하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편지를 좀 보내주시면 좋겠네요. 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예, 사랑이 또 싹트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 것들을 또 싹튼 사례를 또 라디오로 얘기도 해주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야, 그걸 라디오 나오면 그냥 편지 쏟아지겠네요.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는 별의별 저 사연들이 정말 많았던 거예요. 그 동안에 보면. 그러게요. 예. 그때는 개인 신상을 그렇게 가려주고 그럴 필요가 없던 게 그렇게 험한 시절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요. 주소에 전화번호까지 읽어준다니까. 그래도 아무 일 없었어. 정원관 씨가 말씀하시면서 정말 추억의 단어 펜팔이라는 펜팔.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준비한 다음 순위 공개합니다. 4위 사랑은 편지를 타고 펜팔. 아, 이게 순위 있었네요, 이게. 네, 딱 먼저 말씀하셨네. 펜팔의 추억들 아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다들. 어때요, 나르샤 펜팔 해본 적 있어요? 저의 첫 펜팔 상대가 있었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 교관 선생님들이 맞아요. 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옷도 맞춰 입으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잘 보이고 싶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장기자랑에 일부러 나가서 눈에 띄려고. 근데 선생님이 다행히 저를 기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의 첫 펜팔 상대가 교관 선생님이었어요. 아마 그 선생님은 정말 수많은 여학생들한테 편지를 인기가 받았을 그때 거예요. 너무 많으셨어요. 애들이 막 다 너무너무 멋있다고 좋다고 했는데 네, 연락이 그건 닿아서. 네. 정확히 말하면 펜팔 이야기보다 연애 편지다. 펜팔은 정말 모르는 사이끼리. 해봐 해보셨어요? 난 이상하게 학창 시절에 안 해본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뭐, 공부를 안 하셨어요? 호기심이 많으셨던 거지. 빼고 다 하신 거 같아요. 얘기하면 안
해보신 게 없어요. 반장이었어. 아 그래요? 공부를 못하지 않았다고. 네. 아, 누구랑 해보셨어요? 펜팔? 어디랑 하는 게 유행했냐면 유럽 쪽 유행했어요. 유럽, 우리 때는 다 유럽이에요. 저는 그래서 스웨덴에 모니카 캑이에요, 틀림없이. 캔! K-A에 동그라미에 뚝뚝 찍고 하여튼 대충 읽으면 모니카 캑 이렇게 캑이에요, 하는데 난 잊을 수 없어. 하여튼 저는 펜팔을 꽤 잘했던 것 같아. 모니카 캑이랑 몇 년 연락했습니까? 최소한 1년은 넘었죠. 1년이면 오래 한 거 아니에요? 꽤 했어. 근데 오. 제일 문제가 사진을 보내달라는데 그게 지옥이었지. 또 우리 반 애들은 대부분 덕숭을 한 번 꼭 가거든요. 네. 덕숭을 뒷배경으로 사진을 이렇게 탁 찍으면 이게 우리 집이다 이거야. 그래서 아시아의 왕자님 집이 돼. 그러네요. 다들 보내는 다 같은 집에 사는 거네요, 그러면 친구들이. 거기에 그래서 대신 전 세계지. 잠옷 이런 거 갖고 와서 치약 들고 찍는 애들이 되게 진짜요? 많았어요. 우리 때도 그게 진짜요? 덕숭이었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해야 되는 고궁에 거야? 가서 그냥 뒤에 가서 무작위로 가서 잠옷 잽싸게 갈아입고 이렇게 하고 우리 정원이라고 그러고 다 그런 애들이 우리 주변에 한 수십 명 됐었어요. 운동대사 사기꾼들 찾으셨군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들이 그냥 괜히 재밌잖아. 그래서 치기지, 치기. 아유 얼마나 근데 재밌었는데. 지금 창피한 게 네. 아, 근데 지금 모니카 캑씨가 한국말을 배워가지고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진짜 웃기겠네요. 그럼 사진은 결국 못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보냈는데 그 무슨 여성지가 있길래 거기 한복 입은 사진이 많아서 그걸 가위로 막 오려서 아무렇게 해서 보냈는데 너무 무성의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 후로 연락이 안 왔어. 모니카 캑. 혹시라도 아무리 스웨덴에 입양 간 한국인이 보거든. 걔가 나랑 나이가 같았거든. 지금 미안하다고.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겠네요. 그럼 네. 내가 만나러 갈 수도 있다고. 진짜 야, 스웨덴의 모니카 캑씨가 이거 보면 정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글을 잘 쓰는 친구한테 그 대피를 맡겼다가 집에 찾아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대피를 써주고 이거를 번역을 해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네. 펜팔 얘기를 하면서 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집으로 초대하겠다고 해놓고 왔던 경우가 있어요. 그래갖고 정말 이틀 동안 그 친구가 묵는 호텔에 그 시청 앞에 있는 호텔에 묵으면서 학교를 못 가고 24시간 동안 케어했던 적이 있어요. 어릴 때. 즐거운 추억이네요. 아니요. 근데 즐겁진 않았어요. 너무 미안한 남자였어요, 마음에. 여자였어요? 미안한 마음. 여자였는데 저는 정말 놀랐죠. 그때 당시에는 그 외국 사람을 그렇게 곁에 그렇죠. 이렇게 있는 게 이렇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드문 일이죠. 24시간 정말 긴장 속에 정말 그 케어해주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말도 잘 못할 때. 말도 아예 못했죠. 저는 그러니까 손짓 발짓 하면서 근데 우리가 네. 어쩌다 보니 지금 국제 펜팔 얘기만 하는데 국내 펜팔이 사실은 양적으로 훨씬 더 많은데 옛날에는 도농격차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시골하고 수도권이 거의 1세기 차이가 났었어. 그래서 뭐 영주의 촌색 씨나 무슨 진안에 사는 저 농부의 딸이 서울에 보내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이게 편지가 맞아. 돼. 근데 진짜로 서울을 맞아요. 만나러 네. 올라온다니까. 그리고 굉장히 그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막 그래. 막 도망 다니고 막 이러고. 이게 국내 펜팔 많았어요. 대부분 약속을 서울역 시계탑, 덕수궁 맞아요, 문앞 맞아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 와서 싹 보고는 저 친구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안 만나고 가고 해서 상처를 받은 시골 학생들이 굉장히 못된 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인기 끌면서 사실 웃지 못할 일들도 많이 일어났다고 하죠. 근데 그 펜팔을 통해서 결혼을 하신 분이 있는데 네. 다둥이 아빠 박지연 씨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보여요. 아내분하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동갑이었는데 그 문방구 아저씨를 통해서 이제 펜팔을 주고받으신 거예요. 네, 그래서 2010년에 혼인신고 먼저 하시고 2014년에 뒤늦게 결혼식을 하시고 이제 6째 출산을 하시고 그러니까 펜팔로 결혼까지 아 진짜 대단하시다. 펜팔로 연결된 전화까지 사람. 하셨대요. 아. 네. 대단하시죠. 저도 제 친구가 성악을 전공했는데 네. 이 친구가 이제 대학 졸업하면서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갔어요. 네. 가면서 이제 준비가 돼서 갔는데 오스트리아 가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숙소가 준비가 안 됐는데 마침 펜팔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 음악 전공한 지휘자인데 나중에 지휘자가 됐죠, 그 친구는. 근데 그 집에 그래서 갈 데 없으면 우리 집에서 그러면 묵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그 집에 묵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둘이 결혼해서 지금도 잘 살아요. 아 진짜로? 아내는 성악을 하고 남편은 지휘를 하고. 아 그건 잘된 인연이 케이스네요. 있나 보다. 펜팔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 게 일단 마주 앉아서 하루 종일 얘기하는 것보다 더 깊은 얘기가 편지 속에 나오잖아요. 아침엔 차마 못 보내서 찢어버리고 다시 쓰고 이런 그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들끼리는 직접 만나서 연애한 것보다 사귄 것보다 훨씬 깊은 결속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내가 써서 보내는 시간도 그럼. 오랜 고민 끝에 쓰는 거고 보낸 다음에 다시 답이 오는 데까지 기다리는 그 시간에 애틋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애틋함과 어떤 상상하는 그런 나래들이 참 우리 감성을 참 따뜻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말로 맞아요. 못하는 걸 글로 쓰는 게 맞아요. 그렇죠. 요새 말로 못하는 거 문자로 보내듯이 얘네는 글로 보내는 거죠. 또 그때는 편지 보내면 상대방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톡 보내고 나서 일자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이렇게 봤다가 그래서 이렇게 그만큼 감성이 다르죠. 글씨 쓰고 나서 약간 그 눈물을 흘린 듯한 이렇게 막 떨어뜨려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내주고 눈물 자국도 번지게 눈물 자국 하고. 번지게. 맞아요. 그리고 편지를 계속 쓰면요. 이걸 받을 사람이 이 글을 어떻게 여길까를 끊임없이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뭐냐면 자기 성찰이야. 내가 누군지를 골 100번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라니까요.